자, 엔비디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가 떨어져도 엔비디아는 올랐습니다. 이게 다른 증권사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437달러, 지금 기준으로는 439달러에 머물러 있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보면 주당 500달러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AI 칩 공급난이 앞으로 3, 4분기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분 OX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기준으로 소부장들이 상승하면서 증시 방어 혹은 상승을 이끌 것이다. O. AI 이야기 한번 왔다 갔고 재료 이전만큼 약발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가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은 AI 열풍 때만큼은 아닐 것이다. 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초전도 아저씨로 전향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O부터 들어볼게요. 아까 반도체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고 AI가 실적이 다음 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거까지 섞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엔비디아가 움직임 보고 며칠 전에 저 주가 폭락 차트다. 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예. 그게 일단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나 다른 회사 기업들이 왜 지금 AI를 그렇게 강하게 부르짖고 끌고 가려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AI 쪽에서 투자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회사들은 2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2천억 달러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성장을 논할 수 있는 확실한 쪽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AI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을 발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쪽이 심각한 쇼티지거든요. 왜냐하면 주문량은 몰려드는데 그거를 처리해서 칩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칩과 함께 같이 HBM과 함께 들어가는 패키지가 제일 중요한데 패키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심각한 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대로 투자가 안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부랴부랴 TSMC에서 코어스 관련된 쪽에서 패키지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겠죠. 근데 아마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그 약간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뉘앙스를 충분히 풍기게 되면은 역시나 업사이드는 더 있다라는 쪽의 변화가 나왔었을 때 시장 반응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역시나 투자와 관련된 쪽에 그러면 AI가 뭐 GPU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들어가는 HBM 쪽은 더 밝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장비단은 계속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확인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쪽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가 되는데 요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엔비디아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439달러. PER로 치면은 지금 230배, 250배? 작년 기준이죠. 올해 선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트레일링으로 2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 그냥 한미반도체만 봐도 사실 한미반도체는 막 증시 흔들릴 때 조정 안 받았어요. 지금 48,150원. 영업이익이 올해 500억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총액은 4조 6천억. 절대 싸다고는 못하니까 엔비디아가 뭐 다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쇼티지다,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요 높은 주가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영역 같거든요. 그 생각을 한다면은 반도체가 더 갈 수 있을까요? 접니까? 네. 단순한 밸류 가지고 따지다가 놓쳤던 대표적인 종목 생각하시게 되면 테슬라부터 네, 여러 가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네, 근데 거기 지금 저희가 밸류란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보여주는 거에 대한 실적들을 이렇게 가면서 마음은 가도 지금 보여주는 밸류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손이 안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그만큼의 성장력을 충분히 올해 단이 아니라고든 최소 내년 단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변화를 일단
그대로 시장이 보여주는 게 맞다라는 관점과 함께 움직였었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찾는 게 맞겠지. 그래서 성장이라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아우 나 이제 못하겠어라고 차라리 꺾어버렸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숫자가 안 보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확대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 기회는 찾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트렌드 자체가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장이고 비싸다 그래서 놓친 주식들 그냥 대충 생각만 해봐도 에코프로, JYP, 루닛, 뭐 클래시스 엄청 많죠. 그런 종목들 생각하면은 PER로 계산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들어주셨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서 재료 약발이 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질문을 생각을 하면 예. 이제 이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이제 반등 나올 거냐 하는 부분에서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 퍼나 밸류를 측정하는 거는 사실 좀 너무 지난 걸로 의미 없다. 네,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세적인 상승이나 거기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른 경우들이 지금 시장이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엔비디아의 그 독과점적인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뭐 글로벌 AI에 대한 수요 거기 지금 못 맞춰 나가고 있는 부분들 뭐 가격을 더 올리든지 어찌 됐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를 팔 요인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절대 생각을 아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HBM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오늘 잘 올랐어요. 잘 오른 종목도 있고 한데 이게 지수를 방어해낼 만큼의 규모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단은 괜찮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시장을 다 받쳐낼 만큼의 규모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조금 관건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이제 저는 405달러를 이탈하면 추세적으로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딱 그 가격대에서 지금 리포트 나오면서 살려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21선에서 어저께 이제 저항을 딱 고점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떤 종목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요 21선 위로 주가를 안착시키느냐. 그래야지 앞단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제 위로 방향을 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단계에서는 20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만약에 405달러를 밀리는 시점이 온다. 그렇게 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다음 실적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그럼 동일하네요.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특정 종목들이 계속 앞으로 상승을 좀 이어갈 것이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인 거고 네네. 대신에 이주연 대표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이 이전에 AI, 엔비디아 그때처럼 시장을 끌고 올라가거나 방어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냥 특정 종목에 국한될 것이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긴. 어려울 것 그런데 시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시장 하루 이틀 안에 반등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등이 추세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버텨주고 더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두 분이서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종목 하나씩만 주신다면요?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일단 최근에 HBM 때 관련된 장비 쪽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STI입니다. STI는 제가 알고 있는 리플라우 관련된 장비인데 원래는 이제 뭐 디스컴, 리플라우 모두 다 PSK 홀딩스가 부각을 받았다가 이 회사가 수주를 했다라는 수주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재조명을 받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잘 버팁니다. 잘 버티고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는 과거는 기대감이었고 지금부터는 수주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더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한 직전 고점 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TI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목표 주가는 32,000원.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처음에 움직였던 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먼저 확 갔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한번 넘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게 보면 뭐 의료
AI 쪽으로 이제 시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쪽이 지금 아직은 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딥노이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 손절을 굉장히 좀 짧게 지금 잡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이지 않겠나. 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 딥노이드를 한번 뽑아봤고요. 목표가는 한 24,000원 정도,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18,200원 정도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300원, 200원 그 정도로 손절가. 네네네.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엔비디아가 버텨주고 상승한다면 딥노이드 그리고 STI 이런 종목들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